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월은 참 다육이들이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이번 주 한글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를 보고 있으면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자리를 잡았는지 통통해져 있고,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나면서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 있는 클로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나이를 먹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봄에 분갈이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 가지고 메인 얼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보통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건강하게 연두색빛 얼굴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성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이가 들고 분갈이를 하지 않아 가지고 뿌리에,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가을 분갈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단풍보다는 초록빛 얼굴에 더 가깝게 성장을 합니다. 이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그런 대상 중에 하나고요. 9월달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단풍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이 단풍과는 거리가 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거의 7년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나이 먹은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제 구독자분들이었다 그러면 이 다육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9월에 들어가지고 바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 이렇게 오렌지빛 얼굴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얼굴을 보면 연두색빛 얼굴에 더 가깝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어갈 때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벌레 공격으로 인해서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성장이 멈춘 그런 다육이의 잎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 가을에 예쁜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이 클로이처럼 이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온차를 많이 내서 단풍을 만드는 방법과,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가 서서히 성장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성장이 멎으면서 잎이 줄고 풍성함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화려한 단풍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 성장하는 계절에는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화려한 단풍을 봤다 그러면 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화분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루이처럼 화려한 단풍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 그러면 올 가을에는 그대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예쁘게 감상을 하다가 그 다음 봄에 분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주는데, 분갈이를 그냥 흙만 보충해 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육이 뿌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사된 뿌리에 습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은 뿌리가 썩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기에는 꼭 뿌리의 50%를 잘라 가지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새흙에 자리 잡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얼굴도 커지고 풍성한 수영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제가 분갈이를 이번에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올 가을에는 예쁠지 몰라도 그 다음 봄에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를 해주고 물 일해주면서 서서히 성장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해줬는데 성장한 것을 보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는지 구독자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쪽 줄기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긴 했는데, 이 자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저쪽 콜로라타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심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편에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잎이 알록달록 아주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이 금 부분은 당연히 단풍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잎 끝이 라인이 진해지면서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화분 자체가 대형 화분에 있다 보니까 크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런 걸 보면 닭이 단풍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화분을 절대 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15cm에서 입구가 10cm 정도의 넓은 화분, 중품 정도의 화분은 대략 이 단풍이 들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이런 색감을 볼 수 있다.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랑새가 자리 잡고 있는 소형 화분들, 10cm 이하의 화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제대로 해주고 대략적으로 1년 정도만 키우면 예쁜 얼굴을 화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예쁘게 단풍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단 이 오래된 다육이도 영양제를 보충해주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단풍을 보고 싶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또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기온차의 환경에 맞게 그대로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풍이 들어가지만 인위적으로 분갈이를 해주거나 영양제를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물을 많이 주는 분들은 단풍을 절대 화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단풍을 보고 싶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살짝 힘들게 키워야 된다 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중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만드는 저만의 팁을 살짝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생각해서 키운다 그러면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지만, 단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햇살이 3시간 정도는 들어와야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고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찬 그런 환경에서 단풍이 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